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세호 PD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두 분의 선생님,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주제가로 본 대중가요의 역사 훑고 있습니다. 네, 1, 2회를 진행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우리 김세호 PD 활약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방송 모니터 해보니까 네. 거의 뭐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제 역할이 원래 예. 뒤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1, 2회를 편집하면서 한 네. 두세 번 정도 들었는데 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네. 너무 재밌습니다. 예, 네. 예. 제 입으로 왜냐하면 원래 대중가요도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를 댓글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면 좋은데 담당 PD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제가 부끄럽네요. 원래 편집이라는 게 예. 편집이라는 게 사실은 좀 고단한 작업이거든요. 했던 걸 또 들어야 되는데 근데 예. 하면서도 재밌어갖고 근데 대중가요도 재밌었는데 영화까지도 같이 들어오니까 네. 너무 재밌어서 제가 편집하는데 네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집했다. 라는 말씀을 꼭 네. 청취자의 입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온 게 다 우리 김세호 PD 덕택입니다. 네,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방송에서도 맹활약 기대하겠고요. 네네. 네. 그런 의미로 네. 오늘 얘기하기 전에 제가 1, 2회를 보면서 정리하는 겁니까? 복습을 해야겠다. 예. 우리가 1, 2회 때 최초가 몇 개 나왔는지 아십니까? 최초가 많이 나왔죠. 네,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일단은 조선에서의 최초의 활동 사진 상영. 네. 네, 1903년이었습니다. 와, 기억력 네. 정말 좋다. 네. 창고에서 했었죠. 창고인데 기계창. 네. 창고인데 천장이 없어서 네, 기계창. 비 올 땐 못했습니다. 전기회사 네, 네. 기계창. 예, 의리적 구토. 땡. 조금 뒤에. 아니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최초의 활동 사진은 뭐였었죠? 그건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그렇죠, 없었습니다. 없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연쇄극, 네, 키노 드라마, 예. 의리적 구토. 네, 여기서 구토는 오바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 근데 그게 네. 무슨 최초예요? 키노 드라마요. 네. 연쇄극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상영한 최초죠. 아닙니다. 극영화. 아닙니다. 거기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네. 조선에서 제작한. 그렇죠. 네. 네. 조선에서 그렇죠. 제작한 네. 최초의 영화. 빨리 지나가죠. 예. 총 9개가 있거든요. 예. 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극영화로서의 최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영화로 만든 연쇄극 아닌 거. 그거죠. 아리랑 이전에 했었던 거. 네. 그렇죠. 예. 아리랑 이전에 했었던 세 글자입니다. 아니에요. 5글자. 5글자. 첫 번째 글자만 알려주십시오. 월. 월하의 맹서. 네. 그렇죠. 네. 1923년. 네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우. 작가가 분명하게 알려진 첫 네. 번째 대중가요. 대중가요. 네. 낙화유수. 네, 맞습니다. 영화 주제가이기도 했던. 네. 그렇죠. 네. 네. 여주인공이 강물에 투신합니다. 그래서 낙화유수란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네. 최초의 주제가. 낙화유수.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작가가 확인된. 안 해. 아니. 자, 그게 최초가 뭐냐? 쌍옥루. 쌍옥루. 1925. 네. 그다음에 신파극이죠. 네, 여섯 번째. 잠깐, 창작자가 알려진. 쌍옥루가 최초의 주제곡이라고요? 그렇죠. 아. 영화 주제곡. 예. 주제가. 확인된 확인된. 현재까지 예. 이 모든 거는 확인된 현재까지. 예. 그리고 창작자가 알려진 최초의 주제가. 최초의 주제가 네. 아리랑. 네, 맞습니다. 맞죠? 아리랑은 내 반반이라고 네네. 보는. 그러니까 작사자는 나운규가 맞는 것 같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네네. 작곡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자, 이제 2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최초의 발성 영화. 최초의 발성 영화. 예. 그걸 했었나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네요. 노래를 못 들어서 네. 그냥 맞아요. 기억이 안 그래서 나실 기억이 안 수도 나는 있는데. 거예요. 예. 네. 춘향전. 1935년 춘향전. 네. 춘향전. 그리고 네. 요거는 좀 상식으로 알아야 돼.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 예.
네 글자. 네 글자죠. 네. 동으로 시작합니다. 예? 동. 알죠. 동 무슨 극장 아닙니까? 네.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왔었어요. 그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자, 서양이 있다면 그죠. 동양극장이죠. 동양극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요각이 이제 마지막. 예. 해방 후 최초의 극영화. 45년 해방 후 최초의 극영화. 예. 그것도 우리가 얘기했었나요? 했어요. 예, 잠깐 하고 갔죠. 감독이 누굽니까? 이규환 감독. 이규환 감독의. 네. 네. 앞에 글자만 알려주면 바로 알 텐데. 제가 이규형 감독의 청춘 스케치는 아는데 이규환 감독의 똘자로 시작합니다. 또리 장군은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도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네. 이규환 감독의 네. 똘똘이의 모험. 이게 해방 후 최초의 이 극영화로 얘기를 우리가 했었다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그러니까 네. 그게 보통 극영화하면 성인용을 먼저 떠올리게 맞아요. 되는데 예. 이게 좀 아동극이다 보니까 약간 생각을 놓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예. 라디오 드라마로서도 연속극으로 본격화된 것도 똘똘이의 몸이 처음이에요. 똘똘이의 몸. 이제 좀 기억날 것 중요한 같습니다. 작품이에요. 네. 네. 이장 9가지의 최초를 얘기했었고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정보를 항상 이렇게 질문으로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오늘부터 거의 또, 지금 네. 멘붕 상태예요. 야. MC 노께서. 네, 최초가 이렇게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는 최초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목에서 이 수많은 최초들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새로운 게 툭 튀어나와서 최초를 이렇게 만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하듯이 너무 많은 최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조금씩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던 시대는 가끔 무슨 기록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와 이게 최초야.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초를 막 생각하는데 기록이 많아진 시대잖아요. 20세기는. 네. 그러니까 수시로 다 최초인 거예요. 새로운 걸 계속 뭔가를 하니까. 그래서 문화적 격변기에는 더더구나 너무나 많은 최초들이 나오는 거고 이 20세기 전반기 중반기가 그런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뭐 최초, 최고 뭐 이런 거 네. 좋아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최고, 최초가 중요한가? 맞아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별히 더해요. 전 이게 후진국 컴플렉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근대 이후에 최초 따지는 거는요. 서양이나 일본에서 최초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그런 거잖아요. 영화 상영, 뭐 서양에서 최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먼저 해. 라디오 방송 다 외국에서는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에서 혹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던 걸 우리가 언제 제일 먼저 갖고 왔느냐라는 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후진국 컴플렉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를 우리가 한 거 이런 생각은 20세기까지는 별로 우리 머릿속은 없는 거죠. 금속 활자. 나중에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맞아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 뭐 거북선 뭐 이런 얘기가 국뽕이죠. 국뽕. 맞아요. 예. 그게 결국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계 최초를 우리가 하는 정말 세계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건 21세기가 되어서야 대중문화사에서는 네. 정말 이건 우리가 먼저야. 그럼 너무 놀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야? 우리가 제일 먼저야? 막 이런. 왜냐면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시작점을 찾아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언제 누가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하필 그 시기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느냐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역사적인 사고인 거죠. 맥락을 짚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초에 집착하지 말고 왜 그런 시도들이 나왔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걸 좀 더 우리가 지금 시기에 받아들여서 오늘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게 그렇죠. 그게 바로 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50년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뭐 1950년대가 사실 전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기는 영화도 그렇고 대중가요, 뭐 주제가도 그렇고 네.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뭐
특별하게 뭐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전쟁 끝난 이후 50년대 중반으로 이제 후루룩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쟁 중에는 뭐 그 영화가 주로 국책 개몽 영화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영화가 제작이 됐나 보죠. 그럼요. 개몽 영화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필름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런 거 공급해 줄 수 있는 거는 네. 유엔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부가 네. 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만드는 영화들은 그런 거인 거죠. 그럼 그래서 그 당시 영화들 보면은 일단 뭐 전투 장면을 찍은 뭐 그런 극영화라기보다는 이제 뭐 네, 그런 다큐식으로 것도 찍은 있고. 옛날 배달의 기수 같은. 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또 필름은 있는데, 그러니까 화면은 있는데 소리는 사라지고 없는 좀 불완전한 뭐 그런 것도 뭐 일부 남아 있고 하여튼 좀 이렇다 할 작품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 이후부터 좀 짚어야겠네요. 네, 대중적인 극영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영화사를 보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대중들의 관심도 그런 거고 그렇게 보자면 1955년 정도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1955년. 예. 네. 어떤 작품이 나옵니까? 여기서 또 춘향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네, 나왔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 영화사에서 어떤 전기가 마련되는 시점에 이 춘향전이 그때그때마다 나와가지고 또 네. 그때그때마다 성공을 거둔 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거두죠? 아는 얘기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뭐 하려면 맨날 그리스 고대 그리스 비극 혹은 셰익스피어 뭐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뭔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 아는 얘기고 근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다시 봐도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거니까 안전한 콘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한다는 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돈도 크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그 이윤성이 검증된 안전빵 콘텐츠를 갖다 딱 들이밀면은 뭔가 실험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못해도 본전은 하겠지. 그렇죠. 뭐 이런. 예. 근데 실제로 본전을 해요. 네, 그리고 많이 다뤄본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뭔가를 할 때 이걸 들이밀면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발성 영화도 춘향전이었고 이 춘향전 1955년 거는 이게 대성공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극영화의 시대가 열린다. 50년대 후반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감독은 이규환 감독이었고요. 일제강점기에 그 유명한 임자 없는 나룻배라는 작품을 남긴 감독이었죠. 그리고 춘향이가 조미령 그리고 이몽룡이 이민. 우리가 이민이라는 배우를 잘 기억을 못할 텐데 그 자유부인에서 네. 춘호 역을 했던 영문과 대학생으로 그 마담 그러면서 춤 가르쳐주는 옆집 대학생 있죠. 그분이에요. 그 이민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훤칠하고 키도 좀 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잘 나가는 남자 주인공인 거죠. 근데 이 춘향전은 영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긴 한데 네. 주제가가 없어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깊이 있게 다룰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이어서 여러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상업적으로도 흥행을 하고 또 주제가도 사용을 하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볼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영화가 주제가가 사실 더 유명한 작품이긴 합니다. 그 구원의 애정이라는 영화가 1955년에 개봉을 하거든요. 이 춘향전보다 약간 뒤에 개봉을 하는데 그 주제가가 그야말로 주제가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큰 히트를 기록을 합니다. 물새우는 강원덕. 백설이 선생의 노래가 바로 이 구원의 애정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로 사용이 됐던 거죠. 네, 1955년 같은 해죠. 그러니까. 네. 구원의 애정.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영화가 안 남아 있어요. 필름이. 아.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볼 길이 없고 원래 제목은 반처녀였습니다. 절반 반자를 써서 네. 뭐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반처녀로 기획이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제목이 바뀌었어요. 구원의 애정으로. 그거는 딱 그 짝퉁 제목 느낌이 확 예, 나죠. 구원의 정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과 소설 리메이크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대중문화사, 대중예술사를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딱지본 대중소설 같은 걸 보면 장한몽이 되게 유명하잖아. 그럼 장한애사 뭐 이런 그런 거 많아요.
아 그래서 원래는 반처녀란 이름이었는데 예. 구원의 정화가 유명해져서 구원의 애정으로 아류작으로 이렇게 숟가락 얹기를 했다. 그런데 구원의 정화 제작진 측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 그렇죠. 예. 제목을 이렇게 베껴 쓴 것도 그런데 먼저 개봉을 해버려요. 구원의 애정이. 예, 예. 근데 구원의 정화는 이미 소설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애정 그러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헛다리 짚고 잘못 보신 분들이 뭐 있겠죠? 아주 많지는 않겠죠. 네, 분명히 있을 있긴 것 있었을 같아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게 소송 가면 애매해지는 게 네. 구원회라는 건 그냥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렇죠. 많이 쓰는 건데 이거를 표절로 볼 수 있겠느냐. 게다가 제목은 네. 표절 대상이 맞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제목을 써도 아무 네. 문제가 없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구원이 뭐 묵혀놓은 원한 이런 건가요? 옛날 원한? 그러니까 옛 오렐 구자에다가 멀 원자를 써서 멀 원자예요? 네. 아.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그런 뜻의 구원인데 여하튼 이 작품은 영화로는 글쎄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네. 별로 흥행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금방 간판이 내려갔는데 네. 문제는 주제가가 더 크게 히트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몇 달 뒤에 다시 또 개봉을 합니다. 주제가가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미처 이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이 근데 이게 주제가였다며 그 영화가 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관심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 재개봉도 얼마 오래는 못 갔죠. 그냥 작품이 별 볼 일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네. 사실 춘향전은 다 알려진 콘텐츠라면 이거는 이제 새롭게 현대물로 만든 당대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뭐 그 어간에 뭔가 다른 춘향전처럼 알고 있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55년이었는데 이 작품이 56년에 자유부인이 엄청난 성공을 하면서야 본격적으로 당대를 다루고 있는 극영화로 성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곡이 미치지 못하는 춘향전 정도 겨우 했는데 이제 이것저것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나온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노래를 듣고 갈까요? 예, 백설이 선생의 물새우는 강원도. 사실 영화에서는 주연 배우 나혜심 이분이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음반은 백설이 노래로 이제 또 따로 좀 나왔습니다. 되게 듣고 싶어요. 예. 나의 심이 울새우는 강원도 어떻게 불렀는지. 궁금하죠. 예. 네. 안 남아 있습니까, 근데?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1955년작 구원의 애정. 네, 영화 구원의 애정 주제곡 물새우는 강원도 백설이 선생 목소리였고요. 이 노래는 뭐 워낙 유명한 곡이어서 예, 뭐 웬만한 그렇죠. 요새 20대는 좀 무리고 네. 한 40대 위로는 50대 예, 정도면 다 예. 들어봤다 이런 그런 노래죠. 그렇죠. 같이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고. 예. 워낙 네. 창작자가 빵빵하니까요. 이게 박시춘 작곡인데 네. 이 50년대 중후반에는 일단 뭐 양적으로만 먼저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영화 주제가 작곡가가 바로 박시춘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그것만 중요하겠어요. 박시춘은 그렇죠. 가요사 전체에서 보더라도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거의 독점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최고의 전성기를 50년대에 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요 경쟁자 중에 그렇죠. 김혜성은 전쟁통에 맞아요. 예, 사라졌고 죽었고 네. 분단 때문이에요. 손목이는 5년 동안 일본에 가 네,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박시춘 진짜 동무대죠, 그렇죠. 동무대. 예. 그러니까 네. 50년대 후반 돼가지고 뭐 전호승이니 손석훈이 이런 새로운 작곡가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그냥 박시춘 내놓기만 하면 40년대 말부터 그냥 히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어서 들을 곡도 영화 주제가도 박시춘 작곡입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라는 노래인데요. 하숙생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길이지만은 예, 요거는 그 앞서 나온 인생은 나그네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고 그럼 하숙생 작사가 이 영화 보고 이렇게 모티브를 얻어서 그 가사를 쓴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인생이 나그네길이라는 거는 뭐 흔히 쓸 수 있는 비유니까 예. 영화는 또 주제가하고는 제목이 또 다릅니다. 주제가는 인생은 나그네인데 영화 네. 제목은 나그네 서름이에요. 나그네 소름. 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대중가요 제목이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 노래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노래는 제목만 아니고요. 따온 겁니다. 거의 무슨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합니까? 거의 꼬꼬무 분위기야 지금. 아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 서름이란 노래가 있고 예. 거기서 제목이 괜찮고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그걸 영화에서 주제가는 아니지만 영화 제목으로 끌어다 썼고 그 영화의 주제가로 주제가는? 인생은 나그네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노래 그 유명한 노래 나그네 서름이 먼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40년. 40년대.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거 원작이라고 표현을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어떤 히트한 정말 크게 히트한 노래 대중가요를 영화화하는 같은 제목으로 네. 이런 사례들이 5, 60년대에 꽤 있습니다. 그렇죠. 80년대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많아요. 뭐, 예. 이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데 미워. 일제 강점기에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익숙한 제목을 갖다가 우리가 쓰면은 인기를 얻겠다라고 하는 사고가 영화나 대중가요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건 예. 우리나라 안에서 그 뭐라 그럴까 대중문화사의 계보 혹은 역사 이런 게 그래도 몇십 년 축적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인 거죠. 예. 이건 최초는 아니죠. 아니, 그렇게 시도한.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몰라요. 안 따져봤어요. 네. 이거는. 근데 뭐 그런 시도 자체는 일찌감치 있긴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 서름 말고 나그네 서름이란 노래는 백년설 노래인데 네. 이분이 데뷔곡이 유랑극단이에요. 유랑극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유랑극단을 영화로 만들겠다는 기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자체는 뭐 제작은 아닌 게 엎어진 것 같아요. 기획 단계에서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웃인 일본만 해도 1920, 30년대에 이미 이런 노래를 영화로 만드는 소패 영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유랑극단 같은 기획이 일단은 나오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한국에서 현실화된 거는 아무래도 전쟁 이후 나그네 서름이 거의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은 거의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즈음에 되게 많죠. 예. 뭐 타양살이 무슨 목포의 눈물도 목포의 나오고. 눈물 예.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네. 하여간 57년에 나온 영화 나그네 서름의 주제곡인 인생은 나그네. 예. 이게 아주 빅히트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물새우는 강원도만큼은 그거만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네. 이제 같은 박시춘의 주제가가 대충 이런 곡들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흐름을 보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요거는 방우나라는 분이 불렀죠. 방우나. 예. 어떤 분인가요?
방 씨. 예. 아, 원히트 원더군요. 그렇게 근데 좀 자료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몇 번 뵀던 분인데 노래는 참 좋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시도를 해도 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그렇죠. 정말 단답. 네. 그러니까 웬만큼 이렇게 좀 친분이 쌓이면은 이야기를 풀어주실 만도 한데 이분은 결국 단답으로 다 끝나고 말았던. 뭉우라 뭐 거의 이런 수준. 하여튼 노래 저는 참 좋아하고 옛날 가요 팬들 중에는 이 방우나 또는 방태원이란 예명도 썼거든요. 예. 이분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뭐 어쨌든 대중적으로 백설이 선생만큼 알려진 가수는 아니긴 하고요. 그래도 들어보시면 노래는 괜찮을 겁니다. 네.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이고요. 이 반야월의 전성시대가 역시 50년대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인생은 나그네 함께 듣겠습니다. 너는 인생이냐 울고 가는 나그네냐 대장군 마루턱에 고향집이 그립구나 지구진 운명 속에 떠다니는 뜨내기놈 돌뿌리 사나운데 눈물 속에 길은 멀다 그리운 게 사랑이냐 야속한 게 인정이냐 나그네 옷자락엔 잔소리만 설레이네 쓰라린 부모 마음 그 사랑은 일반인데 기생이 절름절름 이 고개를 굴고 넘네 자, 1950년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영화 음악에 이른바 본격 음악 작곡가들이 많이 이제 활동하게 되죠. 클래식을 전공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네. 3, 40년대에도 그런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어. 홍단파가 네. 지금 우리가 노래는 안 듣고 넘어갔지만은 1935년 그 춘향전 거기 홍단파가 주제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영화 작품도 얼마 안 되고 남아 있는 건 더 없고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왔는데 50년대 중후반부터는
일단 작품 자체도 많아지고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작품도 30년대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하신 그런 류의 작곡가들 박시춘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음악도 스타일도 다른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김동진 가고파 작곡하신 분. 네.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이제 노래로 꼽자면은 이제 한상기 그 약간 덜 유명하긴 하지만은 뭐 그 밖에도 김성태 또 동심초 작곡한 분이죠. 뭐 이런 분들이 김대현, 예. 정윤주 같은 분이 60년대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 음악을 하셨어요. 김동주 선생도 굉장히 많이 했죠. 하신 그런 예.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통은 우리가 대중적으로는 김성태, 김동진 하면은 가곡 작곡가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영화 음악계에서는 사실 빠뜨릴 수가 없는 네, 인물들입니다. 음대 교수님 이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김성태야말로 현재명의 뒤를 이어서 한국 음악계를 좌지우지했던 서울음대 교수를 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영화 음악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본격 음악 작곡가들을 영화 제작에서 영화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는 그 당시 영화 음악에 상당히 많은 게 기성 음반을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롭게 작곡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윤주 선생의 60년대 작품 같은 거 보면 새롭게 작곡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기성 음원을 갖다 쓰는데 상당히 많은 건 기악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로 보자면 대중가요 작곡가들이 작곡을 잘하지만 기악곡은 대중가요 작곡가들이 그렇게 잘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 결국 그렇게 보자면 본격 음악하는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을 데려와서 이러저러한 기악 음악들의 그 음반들을 들으면서 여기는 요거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주제가를 넘어서서 영화 음악 전반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점점 클래식 음악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넓어지게 되는 대중가요 작곡가한테 맡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선 뭐 오케스트라 모아서 편곡을 하고 연주하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 그럼 뭐 어떤 작품들에 이렇게 참여를 했나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노래 작품들로 보면은 백치아다다. 백치아다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김동진 음악 전반을 담당하기도 했고 주제가를 만들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주제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오발탄 같은 게 이제 김성태 네. 음악을 거기에 그 담당한 음울한 작품으로. 음악 있잖아요. 그런 게 김성태 작곡이고요. 그러니까 오발탄, 백치하다다 뭐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앞에서 했었던 구원의 애정 약간 듣보잡 영화 제목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나그네 서름 이런 거하고는. 네. 그러니까 영화사 쪽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연출가 감독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거에 주로 클래식 음악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좀 작품이 공을 좋죠. 들인 영화다 그렇죠. 싶은 느낌이 드는. 예. 그리고 이게 또 소설 원작이어서 네. 백치하다단 네. 그렇죠 또. 아니, 그러니까 오발탄도 오발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예. 문학 작품이 원작이니까 좀 클래식한 느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작용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작품성이 되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에는 보면은 박시춘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김동진, 뭐 한상기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 느낌이 좀 다르죠, 확실히. 박시춘의 주제가 혹은 영화 음악 쪽하고는. 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볼 거는 이제 이 장면에서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얘기 나왔던 백치아다다. 예, 요거는 이제 뭐 다들 교과서에도 나왔던 거니까 그 소설이 원작이거든요. 네. 계용목의 예. 백치하다다.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된 소설인데 이게 이제 한 20년 만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분이 나혜심인데 아까 그 구원의 애정에서도 주연 배우였죠. 네. 그러니까 나혜심 이분은 데뷔할 때부터 거의 동시 조금 노래가 더 빠르긴 했지만 거의 동시에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다 잘해요. 예. 다 잘해요. 괜찮습니다. 양쪽을 다 예. 잘해요. 김혜림 씨 엄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대와 난 이렇게 멀리. 네. DDD.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나를 잘해서 그거를 밀고 나가고 그냥 대충 영화 배우하고 가수가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출발을 했고 네. 둘 다 잘하는. 그리고 네. 이제 집안이 다 연예계 집안이죠. 전호승이라는 작곡가의 여동생이죠. 아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그 DDD 따님도 있지만은 네. 조카 조카가 누군데요? 전호승 오빠의 딸이 전호승의 딸.
그 당대 최고의 예, 아역 배우였죠. 전영선이라고요. 혹시 아. 사랑방송님과 어머니라고 아, 오키. 하는 예. 맞아요. 엄마는 거짓부렁쟁이야. 그렇구나. 진짜 네. 짱짱한 집안입니다. 굉장한 예. 집안이에요. 나이심 이분은 이렇게 전형적인 미인형 이런 얼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약간 좀 독특하죠. 그쵸. 눈이 예, 크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놓으면 굉장히 독특한 센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치하다다 같은 거 하기 좋죠. 이거는 얼핏 역할이 저는 예전에 보면서 마리아 칼레스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아. 나이심 닮았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약간 서양 사람 같은 예. 분위기. 그러니까 1950년대는 사실 그런 마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그렇죠. 띄어요. 예. 그러니까 최은희 같은 얼굴도 아주 동양적인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워놓으면은 체격도 크고 얼굴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50년대 이제 새로운 느낌의 여배우로 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동양적인 느낌이라면은 네. 그 55년도 춘향이 역을 맡았던 조미령이죠. 조미령 예, 이런 분이 그렇죠. 훨씬 더 예. 네, 조미령 같은 분이 정말 동양적인 네. 그런 미인이죠. 그럼 백시하다다 주제곡 그 주제가 제목도 백시하다단가요? 예, 똑같습니다. 영화도 네. 그렇고 주제가도 영화의 그렇고. 연출은 이강천 감독이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피아골이라고. 아 피아골. 예, 피아골의 아.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백치하다다는 영화 뭐 감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화에 관여했던 분인데 그 영화 주제가 가사를 쓴 분이 네. 홍은원. 그러니까 이분은 전문 작사가는 아니고 영화계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 영화의 조연출이었어요. 예. 아. 그리고 이제 이름 홍은원이면 그래도 남자 이름보다는 여자 이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여자 감독으로 예.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여감독.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드문.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데뷔도 합니까? 연출 데뷔? 데뷔해요. 예, 아. 1962년에 여판사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는데 뭐 최초의 여감독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최초의 여감독은 우리가 이제 그 미망인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박남옥 감독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아마 사진 보셨을 텐데 그 한복 입고 애기 업고 아, 딱 애 서 업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깐난쟁이 때 애 업고 다니면서 영화 연출하셨다는 분이죠. 박남욱 감독은.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있는 감독이 홍은원 감독입니다. 근데 홍은원 감독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요. 무슨 할리우드 여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 안경 딱 쓰고 이렇게 원피스 깔끔한 거 입고 책 넓은 모자 딱 쓰고 이렇게 카메라 뒤에 서 있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배우로 굉장히 출연한 적은 없나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시나리오 작업, 예. 스크립트, 그다음에 작사가, 뭐 감독 이런 뒤 역할을 하셨는데 굉장히 세련된 모던한 분위기의 그 당시에 그런 용모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주제가 가사도 뭐 전문적으로 썼던 분은 아닌데 네. 백치하다다는 가사도 참 좋거든요. 곡도 곡이지만. 네, 예. 맞아요. 가사도 좋아요. 그 최근에 이정은 배우가 출연했었던 오마주라는 신수원 감독 작품이 있었어요. 네. 그게 홍은원 감독의 여판사 필름을 복원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두 예, 곡 또 이어서 하나, 듣는다 예, 했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운 고향길이란 노래를 영화 주제가를 준비했는데 네. 요거는 영화가 아리랑입니다. 아, 나온규의 예, 아리랑이요? 그 유명한 아리랑인데 아리랑은 여러 번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온규 살아생전에만 아리랑 3편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온규가 죽은 뒤에도 몇 번 더 아리랑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57년도에 영화 아리랑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유는 네. 20년 전에 1937년에 나온규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온규 20주기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아리랑을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리메이크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주제가가 그리운 고향길인데 네. 이 주제가를 작곡한 분이 한상기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명도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김기영 감독의 그 하녀 네. 그 음악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음악가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네. 영화 아리랑의 이 감독은 김소동 감독이라고요. 혹시 50년대 말에 돈 이런 작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야 정말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당시의 사회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느낌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 중요한 작품을 연출하셨던 그 60년 전후에 좋은 작품을 남겼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운 고향길은 이제 장세정 가수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장세정인데 네. 보통 장세정 하면은 일락서는 떠난다.
그렇죠. 고향초, 제2의 이난이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노래들을 그런 노래들이 실제로 더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히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딱 트로트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 그리운 고향길은 장세정 노래이지만은 다른 앞서 제가 몇 곡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것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창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한상기라는 작곡가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가곡 클래식 작곡가는 아니지만은 대중음악에도 걸쳐 있던 분이긴 하지만은 50년대 이후로는 대중음악가라기보다는 영화음악가로 활동했던 분이고 그런 스타일을 잘 받아서 가수 장세정도 약간 뭐 흔히 말하는 세미 클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또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장세정의 히트곡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운 고향길은. 태어 네. 히트곡하고 연결시키자면 고향초 정도죠. 뭐 예. 고향초는 사실 트로트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을 다르게 불렀는데 이거 들어보면 어머 이게 장세정이야 이런 느낌 들어요. 네. 그리운 고향길은. 자,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백시아다다, 그리운 고향길.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볼에 스칠 때 검은 머리 큰 비녀에 다홍 치마 어여보라 꽃가마에 미소 짓는 말 못하는 아나다야 차라리 말을 것을 짧은 날의 그 행복 가슴에 못 박고서 떠나버린 님 그리워 별 아래 울며 새는 검은 눈에 아다다야 야속하는 명아래 맑은 순정 보람없이 비둘기에 깨어진 꿈 풀잎 뽑아 입에 물고 보금자리 쫓겨가는 애처로운 아나다야 산 넘어 바다 건너 행복 찾아 어디 갔나 말하라 바다 물결 보았는가 갈매기 때한 곳이 어둠에냐 대답 없는 아다다야
57년에 만든 나훈규 20주기 기념작, 네, 아리랑 리메이크한 그리운 고향길, 네, 주제곡 들었고요. 그리고 앞서 백치하다다 들었는데 우리 이영미 선생님 세대에서 백치하다다는 학생들이 민중가요처럼 부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가요가 여러 가지 그 계보의 노래들이 뒤섞여서 처음에 민중가요라고 하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뭐 데모 노래도 있고 가스펠송도 있고 그러다가 그냥 그 시절에 지식인들이 구전으로 즐겨 불렀던 어떤 노래들도 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중에는 네. 대중가요도 있고 뭐 이런 영화 주제가 드라마 주제가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는데 네. 어쩌다가 이 노래가 들어왔는데 이게 민중가요로 확실하게 들어오게 된 거는 약간의 재해석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다다 예.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렇게 언로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하고 묘하게 맞아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절한 분위기의 노래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뭐 누군지 전혀 몰랐고 제목도 백치하다다가 아니라 그냥 아다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었고요. 예. 에레나가 된 순이도 그냥 에레나라는 제목으로 민중가요로 꽤 많이 불려. 그것까지요? 예, 그것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확실히 그 전쟁의 아픔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예, 예. 거였으니까 나중에야 저는 이게 김동진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야 어머 그렇구나 김동진이어서 선율을 이렇게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대중가요로도 이 정도 선율을 이런 스케일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김동진 좀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이제 이걸 알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수려한 유려한 멜로디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은 그 가사. 네. 네, 그 말 못하는 아다다. 말 못하는 아다다. 예. 예. 그런 게 겹쳐져서 민중가요로 선택이 된 거다. 그렇죠. 야, 참 그 노래의 운명은 네, 맞아요. 예. 이게 작사가나 작곡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 네. 김민기 그렇죠. 양희은이 예. 맨날 그러잖아요. 아침이든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그거는 부르는 사람이 주인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네. 에레나의 주인 혹은 백치하다다의 주인은 그냥 불렀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그래서 백치하다다를 대중가요계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 학생들이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문주란 같은 분이 리메이크를 해서 나중에 90년대인가 80년대 말인가에 리메이크 음반에 하나를 넣기도 실어요. 했죠. 예. 아, 숟가락 얹으셨구나.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뭐 너튜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옛날 노래를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대중가요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를 문주란 음반에 수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문주란 노래였나? 이제 그 잘 모르니까 우리는 다. 정말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또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화 주제곡이라는 거. 그거는 아마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이나 그렇지. 알았을 아무래도. 거고요. 예. 우리 세대는 이 영화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예. 연구자가 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냥 또닥또닥 검색만 하면은 네. 다 뜨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이런 세상이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80년대는 이런 환경 자체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음악을 과거의 그 모습대로 듣는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아다하니까 주제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니까 네. 드라마 주제가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 백치하다다가 있었거든요. 드라마 백치하다다가 저 김무생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TV 문학관 이런 거요? 아니에요. 단막극 아니고? 연속극으로 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정영숙 알아요, 저. 네, 예. 정영숙이 아다다예요. 그리고 아. 남자가 이제 김무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바람둥이 역할이 김무생 씨. 예, 그래서 저는 그 또 드라마는 봤는데 주제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혹시 드라마 주제가였나? 그냥 그런 상상만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영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예. 하여간 진짜 참 연구하기 어렵던 시절에 그럼요. 두 분께서 진짜 고생하면서 연구하셨습니다. 뻘밭에서 기면서 했어요. 근데 누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예. 너는 이거 연구하고 너 대중음악 연구하고 그거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 그 당시 8, 90년, 90년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대학 교수들이라는 분들이 이게 뭐 깜이나 돼? 껄이나 돼? 그럼요. 이런 생각이 연구거리가 되면. 네. 아, 무슨 대중가요를 연구해. 그렇죠. 야, 그런 거 이건. 갖고 학위 받아가지고 어느 예. 대학에 취직할래 이거죠. 그러니까요. 시키는 사람도 없었고 만류를 다 했는데
하신 거 아닙니까? 구태여 남아가지고 예. 이걸 하겠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죠. 아주 진짜 편안하게. 예. 다시 좀 박시춘 선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어쩔 네. 수가 없는 게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 당시에 박시춘 작곡 주제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박시춘 경력의 최절정기는 1950년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조금 넓혀 잡으면은 뭐 신라의 달밤 뭐 이 그렇죠. 정도 네. 40년대 말부터 한 10년 정도 정말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년대 말 정도까지. 아. 60년대가 가면 그럼 그렇게까지 뭐 예, 조금 엄청난 저물고 노래가 안 그때는. 나오거든요. 예. 하여튼 이 당시 50년대 그러니까 앞서 들었던 물새우는 강원덕 이 시절하고는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기는 하지만은 50년대 후반의 박시춘 영화 주제가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작품들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당시 박시춘은 아예 영화 제작에 나섭니다. 예, 영화사를 차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 감독을 합니다. 연출도 해요? 예. 네. 몇 작품이나요? 많진 않아요. 예, 근데 2작품을 실제 감독을 했고 다재다능한 분이네요. 근데 사실 영화적인 재능은 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실제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볼 수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로망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영화를 뭔가 해보고 싶은 로망. 왜 저기 개그맨 이경규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영화 감독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심영래 씨. 예. 심영래 씨는 또 다른 길로 가서 어쨌든 그 예. 이름에 남는 뭘 남겼지만 이경규 씨는 그렇게까지 이름에 남는 작품을 복수열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여튼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로망이 영화인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시춘 같으면 그분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전국 각 팔도를 심지어는 일본 만주까지 돌아다녔던 분인데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 했던 일이 영화 순업대라고 무성 영화 필름을 들고 다니면서 대충 이렇게 포장치고 이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푼돈 받고 이런 순업대가 돌아다녔는데 순업이 이동 영사예요. 거기에 막내. 네. 그래서 이제 북치고 나팔 불고 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맛집 마을이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기사가 좀 몸살이 나서 안 좋으면은 어깨너머로 베어가지고 필름도 직접 돌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50년대 후반에 박시춘이 영화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또 다른 큰 이유는 돈이죠. 그렇죠. 돈이 되니까. 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그걸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박시춘은 1950년대 전쟁 때 군예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연예계의 중심 인물로 부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협회 같은 거 만들 다 박시춘 나중에, 주도해서 예, 하게 초대 되잖아요. 이사장도 예,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로망을 이제 실현을 해볼 때가 된 셈입니다. 이승만하고 무지하게 친했겠네요 이때. 딱히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유. 이마수하고의 뭔가 이런 거는 그것도 별로 없었나요? 흔적은 안 보입니다. 예. 뭐 일단 두드려 맞지 않은 거는 분명한데 그러니까 권력하고 그렇게 대서거나 뭐 무슨 대립하거나 이런 분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잘 타고 넘어가는 분. 적당한 불가근 불가원 예. 완전히 뭐 진짜 척진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노래 두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오부자의 노래. 오부자의 노래. 예. 오부자. 이거는 영화 오부자의 네.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부자의 노래고 이게 상당히 유명한 영화 같은데요. 영화예요. 오부자. 그렇죠. 예. 예. 많이 들어봤어요 제목. 나중에 리메이크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건 예. 60년대. 코미디언들 나오는 영화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58년이면은 한국에 이제 코미디라는 게 생긴 지 거의 한 3, 40년쯤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한국 코미디의 총결산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오부자니까 5명, 네. 아버지 하나, 아들 넷 이래서 오부자거든요. 아버지가 이종철, 한국 코미디의 왕이라 불렸던. 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그다음에 아들 넷이 양훈, 양석천 이거 두 분은 이제 홀쭉이와 뚱뚱이 예. 그 콤비. 그다음에 김희갑, 예. 네. 구봉서. 네. 이 영화 때문에 막내 아들 역을 맡았던 구봉서가 막둥이가 예, 된 거예요. 거죠. 근데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어떤 그 무대에서 했던 코미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역량들을 쭉 모아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게 바로 1950년대 말에 한국 영화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55년에 상업 영화, 상업적인 극영화로 춘향전이 성공했다. 그리고 56년에 춘향전 같은 콘텐츠가 아니라 현대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자유부인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한국 영화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도 뭐 허접한 작품도 있고 잘 만든 작품도 있고 그런데 58년쯤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열리나 싶을 정도로 한국 영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근데 장사가 되니까 너도 나도 작품을 만드는데 그 수많은 작품의 콘텐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결국 무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뭐 악극이나 코미디나 했었던 그 수많은 연예계의 그 인력과 콘텐츠들이 영화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분들도 무대에서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영화계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작품들인데 그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박시춘은 연예계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악극도 하고 무대도 하고 뭐 전쟁 때부터 다 그런 걸 했었으니까 이런 거를 만들기에 상당히 좋은 거기에 결합해서 음악을 하기에 좋은 사람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오부자는 다행히도 몇 년 안 됐습니다. 필름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네. 발굴이 됐어요. 극적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 영화 일을 하시던 분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시던 거를 이제 영상자료원에 기증을 한 겁니다. 한규호 선생이었던가요? 하여튼 그 컬렉션에 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기증하셨다면 돈을 하나도 안 받으시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때 기증된 영화가 한 거의 100편 가까이 됐든가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작품들이 여러 편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눈길이 갔던 거는 바로 이 오부자였던 거죠. 이게 뮤지컬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때가 되면은 이게 뭐 뮤지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뮤지컬의 꼴을 잘 갖춘 작품은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 음악의 비중이 예.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대사가 이렇게 음악으로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레미제라블처럼 그런 이렇게. 건 아니죠. 그런 건 예,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한국적인 50년대 뮤지컬스러운 영화로 가장 먼저 좀 언급되기 시작한 게 그 청춘 쌍곡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영모 감독의 청춘 쌍곡선. 예, 근데- 거기는 대사를 노래로 하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어. 뮤지컬 같은 장면. 예. 근데 뭐 시간 분량만 제가 뭐 초시계로 잰 건 아닌데 음악이 나오는 시간 분량만 놓고 보면은 오부자가 월등히 그렇죠. 더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 뭐 음악적인 어떤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장치 예컨대 오부자 아들 넷이 전부 다 악기에 능하다는 설정 또 뭐 그 막둥이는 뭐 작곡가라는 설정 이런 네. 것 때문에 하여튼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그 음악을 다 박시춘 선생이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서는 또 립싱크가 아니라 네. 녹음은 후시로 했겠지만은 거기 나오는 직접 부르나요? 본인들. 노래들을 네. 이종철, 양훈, 양석천, 김희가, 구봉서가 다 부릅니다. 잘 부르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분들. 게 말씀대로 무대 활동 경력이 얼만데요. 네. 예. 다들 잘 하시죠. 이게 그 내가 만일 뭐 맞아요. 장가를 예, 간다면 그 노래도 거죠. 거기서, 예. 우리 저번에 들었던. 예, 그러기도 예. 하고 이게 쇼츠로 요즘은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야, 이게 필름이 이제 발견됐으면 상당히 고가였을 것 같은데 그걸 기증하셨다. 그러니까 영화가 뭐 가끔 왜 음반도 뭐 희귀 음반이 발굴됐다 이런 게 소식들이 전해질 때가 있는데 네. 영화 필름하고 음반은 차원이 다른 게 음반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또 그리고 어디선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음반은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수가 많아요. 어딘가에 구석에 있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근데 근데 영화 영화는 필름을 쉽지 팔진 않습니다. 않잖아요. 예. 지방 극장을 운영했던 분인가 이분이. 그 그렇지 예, 않으면- 배급업을 하시던 아. 예. 그런 하여튼 분들이 갖고 어찌 있죠. 됐건 네. 예, 그냥 기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오부자의 노래를 비롯해서 이 당시 박시춘 그 영화 주제가의 좀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독창과 합창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그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부자의 노래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 같은 가수 도미라는 분이 부른 그 청춘 브라보라는 역시 영화 주제가인데 거기도
가수가 독창을 맡고 다음 절은 합창이 등장하고 다시 독창이 나오고 이런 식의 교차하는 그런 녹음이 보이는데 네.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진 곡이 딸 칠형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박시춘의 그 영화 일종의 뭐 음악이 많은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58년 작품이요. 예. 네. 더군다나 이 딸 칠형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시춘 제작, 박시춘 감독, 박시춘 작곡, 예, 네. 거기에 박시춘 부인이 출연. 예, 주연 배우. 거기다가 아역은 박시춘의 아들, 딸. 제작비가 엄청 절감될 것 그렇죠. 같은. 제작비 절감도 그럴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더 많이 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없었을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 그 제자 가수들 백설이, 네. 도미 이런 네. 분들이 대거 또 배우도 아니면서 대거 그냥 연기를 맡아서 출연했거든요. 이 필름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워요. 네. 아, 이거 근데-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앨범은 있고. 그렇죠. 음반은 여기서는 있고. 이 딸 칠형제는 오부자와 비교했을 때 뭐 지금 필름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주제가가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오부자 못지않게 음악이 풍부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딸 칠형제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많아요, 주제가가 또. 남성 넘버원 아시죠? 네. 남성 넘버원 그게 이 노래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노래. 아. 예, 삽입곡으로 넣었기 엄청난 때문에. 히트를 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두 곡을 이어서 듣나요? 예, 그 오부자의 노래는 이제 도미. 네. 미국에 가신 분이죠, 이분? 그렇죠. 이름대로 살다. 진짜로 미국 가셨습니까? 예. 아, 예. 근데 사실 도미라는 예명은 그 네. 톰. 그렇죠. 톰.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진짜요? 예, 예. 아니, 그걸 모르셨구나.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도마 그 예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잖아요. 토마스. 예, 토마스가 네. 톰이 된 거죠. 그거는 알죠. 그건 알죠. 마찬가지죠. 도미인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도시성의 아름다울 밑자 쓴. 그렇게 쓰긴 쓰는데 예. 그 유래가 네, 네. 아. 그러니까 김환란 할 때 환란 그렇게 이상한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어요. 헬렌이죠. 예. 톰은 예. 도미로도 이렇게 만들어지지만은 토미. 토미. 엄토미 아예 그렇게 엄토미. 쓰는 예. 네, 그런 엄토미도 분도 있고 있었죠. 예. 해방전에는 도무도 톰입니다. 도무 이렇게 네. 식으로.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네. 톰이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예. 생선 도움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오부자의 노래는 도미 노래 네. 그리고 딸 칠형제는 백설이 노래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태양이 웃고서 오는 장안이라 대서우 열리는 대문마다 소문만 동네 웃으면 복이 온다 사랑이 온다 즐거워라 명랑 가족 오늘 하루 설계 행복의 노래 유쾌한 노래 부르자 하늘 높이 오부자 노래 푸른 달 비춰주는 들창문을 열고서 의 좋은 영웅곡을 우리 사형제 부르는 멜로디는 사랑의 노래 즐거워라 명랑 가족 꿈도 많은 이 밤에 행운의 별이 희망의 별이 푸른의 눈짓하네 속살거리네
알찬 한마 소리 들려오는 대서울 힘차게 부르자 한다 곤솔의 노래 이 밤엔 복이 온다 통일이 온다 즐거워라 명랑 가족 씩씩하게 나가자 감격의 새날 환희의 새날 부르자 소리 높여 오부자 노래 불어다너스 향기 퍼지는 그늘을 거쳐서 달린다 달려간다 젊은 꿈을 싣고서 즐거운 이녀 이리요 거꾸름이 뭉게뭉게 흐르는 제명수로 연보랑의 로맨스를 가슴에다 안고서 청춘의 꽃술에는 행복을 싣고서 달려서 간다 아가씨야가 즐기었었는 거리를 거쳐서 달린다 달려간다 검은 머리 날리며 지는 가슴아 사랑새가 저잘저잘 노래하는 언덕길을 연보라색 브라우스 바람결에 날리며 사랑의 꽃술에는 희망을 싣고서 달려서 간다 어들이 푸른 맑은 시냇물 배후를 거쳐서 달린다 달려간다 젊은 노래 싣고서 가슴도 푸른 날이요 언니들도 즐거워라 동생들도 정나워라 사람쥐가 꿈을 꾸다 살아나는 숲으로 청춘의 꽃술에는 노래를 싣고서 달려서 간다 오부자의 노래, 딸 칠형제 두 곡 모두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이었습니다. 예. 네. 그 딸 칠형제는 노래를 부른 주제가를 부른 백설이 선생이 영화에 네. 딸 몇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출연도 했습니다. 예. 7명 중에 1명이었어요. 네. 1950년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5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한국 영화 편수가 막 폭증하면서 굉장히 이제 전성기가 열린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장르도 좀 다양했습니까? 장르도 점점 다양해지죠. 뭐 사극, 스릴러, 그러니까 스릴러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운명의 손 같은 작품이 나오고요. 지금 얘기했던 오부자 같은 코미디, 네, 추리물, 김내성의 1930년대 후반에 그 장편 소설이었던 마인 같은 작품을 여기서 이때 만들고요. 최초의 컬러 영화도 만들어져요. 역시 또 춘향전. 아. 네.
그리고 59년엔 한국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생명이라는 작품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뭔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작품들이 보면은 50년 전후에서 무대에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예컨대 그 유명한 전옥의 눈 나리는 밤. 예. 정말 그 당시에 그 무대 공연을 하면은 푸대자루로 돈을 쓸어 담았다고 얘기하는 작품이거든요. 눈물의 여왕 전옥만 뜨면. 예. 그런 작품들 다 이때 리메이크되고 전옥이 직접 출연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부자처럼 홀쭉이와 뚱뚱이 뭐 무슨 기미가 이렇게 다 나오듯이 네. 아예 두 사람을 제목으로 만들어내는 홀쭉이와 뚱뚱이 논산훈련소를 가다. 아예 그것도 제목이 그거예요. 괜찮습니다. 볼만합니다. 이런 것처럼. 아, 필름이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영화 배우는 늘 영화만 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영화는 볼 수 있고 무대는 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6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영화 배우들이 무대부터 출발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지금도 보면 왜 사극 드라마 나오신 분들이 다 연극 배우하다 오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특히 이때는 더 했고요. 뭐 예컨대 60년대를 주름잡았던 김승호, 황정순, 최은희, 무슨 한은진 이런 분들 다 그렇죠. 예, 뭐 동양극장 출신이거나 그 이후에 청춘극장 같은 극단으로 오셨거나 이랬던 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되니까요. 인력이 쫙 하고 영화 쪽으로 빠지잖아요. 예. 무대가 몰락해요. 망해버리는 거죠. 예.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관객도 같이 가니까. 예. 그래서 58, 59, 60 이렇게 가면서 급격하게 대중극, 악극, 여성국극 이렇게 예. 확 몰락을 하게 됩니다. 영화가 뜨는 대신에. 그럼 그리고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예. 거고요. 근데 이제 영화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부실해져요. 개나 소나 다 만들게 되고 네. 영화사 막 만들고 만들 수 있으니까 제대로 못 만들고 그냥 망해버리거나 영화사만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불발되는 혹은 한 편 만들고 영화사가 망해버리거나 그렇죠. 이런 작품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가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음반으로 나왔어요. 근데 영화가 없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만든 못 거예요. 만든 예. 거죠. 주제가만 만들고 예. 못 만든 거지. 그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스러워. 내가 못 찾은 거 아닐까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엎어진 거예요 중간에. 네. 근데 왜 주제가를 먼저 만들어 놓죠? 아니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만들 쉽잖아요. 수도 그거는 있죠. 큰 돈 안 드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음반으로 냈겠죠. 작곡가는. 그런데 네. 영화는 못 만들고 혹은 개봉을 못했거나 중도에 무슨 돈이 부족했거나 뭔 일이 터졌거나 이런 거죠. 그럼 이 시기부터 이제 영화의 대명사가 충무로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충무로라고 하는 게 약초극장이라고 하는 나중에 스카라 극장이 된 스카라. 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충무로의 이제 중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온갖 악극 뭐 이런 무대들이 이루어지다가 그 인력들이 고스란히 영화로 가면서 예. 뭐 이전부터 당연히 이제 거기가 대중 연예의 중심지긴 했습니다만 한국 영화의 중심지로 충무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바로 그때부터 50년대 말부터가 되는 거죠. 카라 극장 일대 다방들이 또 이 대중음악계의 그 아지트로 네.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왜냐하면 사무실 없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만 캐스팅도 되고.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일단 나가야 됩니다. 예. 거기로. 그러니까 요새 카페에서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 그 뭐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다 원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충무로파는 그렇게 가고 있었고 명동에는 이제 고급한 예술인들이 하루 종일 커피 하나 시켜놓고서 앉아서 그야말로 뭐라고 하고 시인들이 네. 다 이렇게 그 문학 소녀들 여대생들 모아놓고 막 썰 풀고 네. 뭐 이랬던 똑같은 풍경인데 길 건너 저쪽은 대중예술 이쪽은 이제 본격예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가 그 명동의 이른바 명동백작 네, 뭐 맞아요. 그 시절인가요? 네, 근데 이제 길 건너 딱 가야만 대중예술 쪽이 열려서 네. 잘 안 섞인답니다. 그리고 그쪽 분들이 명동에 오면 좀 무시당한대요. 딴 따라 이렇게.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예, 그 박시춘 이제 대표적인 50년대 후반 작품 두 가지 주제가를 들어봤는데 당연히 박시춘이 중요한 작가이긴 했지만 박시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앞서 들었던 뭐 김동진, 뭐 한상기 이런 분들 다 활동하고 있었고 대중음악 작곡가로서 또 새롭게 영화음악에 이제 좀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중음악
대중사, 대중가요사의 흐름이 변하면서 새로운 작곡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시춘은 30년대 중후반부터 쭉 활동한 사람이라면 50년대 후반이 되면 양풍가요들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작곡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뜨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을 영화학에서 데려다가 주제가 쓰게 하겠죠. 네. 어떤 분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 두 글자가 같아서 네. 종종 혼동되는 박춘석, 박춘석. 예, 박시춘 말고 박춘석 선생이 짙은 그 뿔테 안경을 쓰시는 그렇죠. 예. 색깔 있는. 예. 네, 그리고 네. 곱슬머리 그렇죠. 박춘석 선생은 초엘리트 아닌가요? 초엘리트죠. 일단 뭐 경기고등학교요. 예, 경기고 사실 그때는 사실 서울대보다 경기 중고등학교가 더 중요하던 시절 아니었나요? 그리고 서울 음대 게다가 그러니까 뭐 이른바 중퇴는 했지만은 KS 마크. 그렇죠. 예. 뭐 집안도 잘 살았다고 하고 아, 대중음악 한다 그랬을 때 많이 이렇게 혼났겠네요. 뭐 아쉬울 게 없는데 뭐 굳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말 교복바람으로 나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재즈 치면서 네. 무대를 했었다. 무대 소화를 했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분이죠. 네. 흔히들 이제 박준석 하면 트로트만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전혀 전혀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쵸. 예, 예. 예. 아주 폭이 넓은 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분 오늘 노래를 들어볼 분은 앞서 얘기가 나왔던 나의 심의 오라버니 그리고 오키의 실제 아버지 예. 그 바로 전호승이라는 작곡가도 이 당시에 영화 주제가를 꽤 많이 만들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노래는 다음 시간에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이 시기부터 영화 음악가로 많은 활약을 하기 시작한 분이 또 황문평 선생입니다. 이분은 평론가 아닌가요? 뭐 그걸로도 유명했지만 저 어렸을 때 TV에 이렇게 평론가로 많이 단골로, 나왔던. 예. 예. 옛날 임진모라고 할까?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 우리가 처음 뭐 시작할 때 대중가요사 얘기할 때 볼 책이 없었어요. 황문평 선생 글밖에 없었어요. 아.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는 네. 겁니다. 예. 근데 이분도 원래 작곡가였군요. 근데 음악학교 출신이니까.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50년대 그 극장가의 변화, 대중문학의 변화, 그러니까 악극 무대가 몰락하고 영화가 뜨는 그 흐름을 바로 한 몸으로 보여주는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악극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이었죠. 그 현인 주연 그 네. 푸른 푸른 언덕 언덕. 예. 그때부터 영화에 투신하기 시작을 했고 5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영화 작품 편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황문평을 찾는 제작사도 늘어나게 되고 그때 많은 영화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까지도 뭐 주요한 영화 음악가로 빠뜨릴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박춘석, 전호승, 황문평 이 세 분은 앞에 박시춘하고는 달리 트로트가 중심인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박춘석은 나중에 6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트로트계 예, 이제 정말 황태자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때는 트로트는 아니었거든요. 뭐 물론 몇 곡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좀 성격이 달라진 대중가요 작곡가들이 영화 음악에 관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음악가들이 나오면서 클래식 전공한 음악가들이 영화 작업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같은 시기예요. 아, 이거는. 예. 그러니까 꼭 뭐 스펙트럼을 굳이 좀 나누어 보자면은 가장 대중 가요스러운 주제가가 이제 박시춘이라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는 별로 성공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영화 좀 후진지 영화들이에요. 그리고 주제가는 별로 만들지 않았지만은 영화 음악을 많이 담당한 예컨대 김성태 뭐 예, 이런 분들이 예. 또 그 본격음악 작곡가들이 있고. 먼 거리에 있다면 그 어중간한 위치에 뭐 박춘석, 황문평, 뭐 김동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그래서- 새로운 양풍 계열의. 네네. 그래서 어. 박춘석, 전호승, 황문평은 박시춘 박시춘이 영화 음악을 썼던 작품들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은 연출자, 괜찮은 감독들하고 작업을 좀 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트렌드가 좀 이렇게 밀려 있다고 할까? 박시춘 작품은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연예계의 옛날엔 중심이었지만 지금으로선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 그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박시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박춘석의 주제가 네. 또 관련된 영화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비극은 없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필름이 있습니까? 없죠. 아. 역시 비극은 없어서 없네요. 예.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작품이에요. 일단은 소설인데 소설이 유명하죠. 예. 그리고 감독도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네. 젊은 분들이 있겠죠. 그 당시 최고의 감독, 네. 흥행 감독
성기. 예, 홍성기 홍성기. 감독.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춘향전. 그 쫄딱 망한 작품이에요. 쫄딱. 실패한. 신상옥 감독의 춘향전과 함께 같이 붙어서 개봉을 했었던 똑같이 춘향전으로요? 네, 두 개가 같이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하나는 시기에. 춘향전이고 하나는 이제 성춘향. 성춘향. 예. 근데 성춘향이 이제 홍성기 감독이었고요. 둘 다 자기의 아내가 춘향이를 맡았던. 아니 근데 무슨 왜 같이 개봉을 하고 왜 그런 그러니까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왜? 근데 그렇게 붙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홍성희 감독이 다 이길 거라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생각했었어요. 수 있었는데 이제 예. 신상욱 감독이 확 왜냐면 아. 굉장히 그 고전적인 느낌의 정통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김지미 주연 홍성기 감독의 네. 성춘향이었던 거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좀 더 대중적이고 발랄한 신세대 춘향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네. 이제 그 이제 최은희 네. 춘향이의 네. 신상옥 감독이었고 나이 차이를 보더라도 김지미 쪽이 훨씬 더 예쁘고 어리고 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월매. 뭐 심지어 무슨 20대 맞아요. 춘향이와 40대 춘향이의 대결이라는 네. 이딴 영화 보면 소리까지 그게 나옵니다.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도 신상옥 최은희가 이긴 이겼어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겼어. 아 그럼 이 당시에 그 홍성기 감독과 김지미 씨가 부부였고요. 네. 아.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지만 예. 어쨌든 그 부부가 굉장히 유명한 부부였고 그만큼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아니 근데 왜 똑같은 그런 내용을 똑같은 날 개봉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그리고 뭐 여기서 다 할 건 아니지만은 그 뒷얘기 같은 게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이영표 네. 감독님 네. 구술에 보면은 예, 이 내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숨은 막후의 조력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전에서 예, 신상옥 감독 춘향전에서 그렇죠. 예, 거기서 성공하게끔 내가 네. 도왔다는 이야기인데 재밌습니다 보면은. 예. 근데 하여튼 이 비극은 없다가 네. 그 맛집 원조 맛집 아저씨라고 그 홍성유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저거 아니에요? 이분 장군의 아들? 예. 맞아요. 네. 장군의 아들 소설가. 원작자. 네. 그리고 무슨 맛집 999 뭐 이런 거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은하철도 999 아닌데. 80년대 그게 잡지인가 신문인가에 계속 그 맛집 기행 아. 같은 거를 쓰셔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맛집 기행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 옛날 황교익.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작가거나 기자 같은 분들이 쓰시거든요. 황교익 씨는 농민신문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작가 출신으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돌아다녀야 되고 돌아다니면 맛있는 데를 먹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남자 작가 혹은 글 쓰시던 문필가들이 쓰는 그 맛집 기행은 일종의 술안주 기행 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제 요 계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앞에 요리를 만드시는 분들에 대한 그 책들은 주로 여자들이 뭐 가정 학을 하셨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쓰시잖아요. 근데 남자로 딱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여행과 함께 맛집 이러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술안주 기행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성유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비극은 없다. 예. 네. 그리고 이게 무려 네. 100만 환. 어. 그러니까 이 당시는 화폐 단위가 원이 아니라 환이었는데 그렇죠. 네. 100만 환 현상 모집에 당선된 소설이었습니다. 58년에. 이 당시 100만 환이면 어느 정도인데요? 어쨌든 100만이잖아요. 밀리언.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큰 돈이었죠. 네, 아마 억대 지금으로 치면 아, 그렇게 그래요? 나올걸요. 예. 아마. 예. 그래서 어떤 주제가를 박춘석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극은 없다가 일단 원작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뭐 대중가요 작곡가로서는 이미 궤도에 오른 상태였지만은 네. 영화 주제가 영화 음악에서는 아직은 신인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박춘석이 담당을 했죠. 주제가를 네. 음악을. 심지어 작사 작곡을 다 자기가 하는. 예. 어. 그러니까 보통 아까 반야월 작사 뭐 박시춘 작곡도 있고 다른 영화 주제가를 보면은 영화의 그 작가가 주로 쓰죠. 예. 시나리오 작가가 쓰거나 뭐 아니면 영화 어쨌든 홍은원 이런 네. 케이스처럼 영화 좋아요. 관련임된 그렇죠. 인물이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박춘석 선생은 내가 쓸게 뭐 이렇게 아. 해가지고 능력 근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 실제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작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사까지 아울러 쓰는 노래를 한 적은 없습니까, 박춘석 선생? 있습니다. 근데 노래는 많지는 안 하시는 게 않죠. 많아요. 그냥 기념으로 녹음한. 예. 그래도 이봉주보다는 잘합니다. 그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도 똑같은 비극은 없다고요. 안다성 선생이 불렀는데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마는 박춘석 안다성이 함께한 영화 주제가는 뭐니 해도
바닷가에서 사랑이 메아리칠 때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더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약간 그 전초전 같은 느낌으로 예. 이 노래도 괜찮습니다. 비극은 네. 없다도. 예. 다음은 이제 전호승 선생이 예. 만든 주제곡 알아보죠. 예, 이거는 정말 영화는 별로 흔적이 없는데 예. 주제가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제발 나의 과거를 아니요. 묻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 노래는 나일심의 대표곡입니다. 누구 노래죠? 과거를 묻지 몰라요. 마세요. 예. 미사의 종하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그렇죠. 나일심의 두 개의 아. 히트곡으로 꼽으라 그러면 두 개가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이주희 선생님? 과거를 묻지 묻지 마세요. 마세요. 이렇게 맨 마지막 잘 부분이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여튼 들어본 유명한 기억이 곡이에요. 있습니다.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이 작품은 영화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슬쩍슬쩍 이제 그 보도자료를 흘리니까 개봉 전에도 영화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건 이미 개봉 당시부터 영화 뭐 스토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이 히트를 친 거예요. 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음. 정말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조금 도발적인 문장이 아니었을까요? 뭐 끌리는 게 있잖아요. 사실 비극은 네. 없다도 비슷한데, 예, 그것도 예, 그렇고. 예. 근데 그거는 뭐 소설로 워낙 유명해진 작품이었으니까. 근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진짜 느낌이 참 그렇죠. 뭔가 뭐 좀 도전적이고. 제목만 들어도 네. 뭔가 사연이 하여튼, 있고. 그러니까요. 이 영화의 네. 장르가 뭐예요? 그냥 멜로죠, 뭐. 멜로예요. 둘 다 예. 비극은 없다도 그렇고. 비극은 없다는 아니에요. 아, 그건 좀 그거는 시대적인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비극은 없다는 같은 제목이었나요? 왜 그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텔레비에서 이렇게 야한 장면이 나오더니 해가지고 청소년 시절이었군요. 예 중학교 때인가 누가 나왔는데요? 송영창 아저씨가 주연이었을 겁니다. 여배우는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예.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뭐 그때 TV에 나왔는데 뭐 야해봤자 얼마나 야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런데 예. 그 당시 제 기준에서는 어. 그래서 끝까지 챙겨봤던 그러니까 끝까지 챙겨봤던. 송영창이면 1980년대 후반인데. 예,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소설을 읽기 전에 드라마로 이 작품을 먼저 접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 소설도 있었구나, 네. 영화도 있었구나. 예. 하여튼 뭐 다시 과거를 묻지 마세요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나름의 해석을 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남녀 사이에도 과거를 묻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시대가 시대니만큼 50년대니까 뭐 전쟁 때 있었던 네. 뭐 이런 걸 흘러간 뭐 시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하여튼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제목은 흥행에 대성공을 하고 네. 그만큼 또 주제가도 큰 성공을 거두었던 작품입니다. 나의 심이 노래를 불렀고요. 예. 자, 그럼 비극은 없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두 곡 함께 듣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 선생님 오늘도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운명 속에 외로운 그대와 나 어두운 밤하늘에 날러가는 낙엽처럼 맺지 못할 인연 속에 흩어지는 청춘 우리에게 그래도 비극은 없다.
송이 쓸쓸한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대의 모습 같아서 꿈속에서 헤매다가 잠 깨어오는 마음 우리에게 그래도 비극은 없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불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